여러분들 다 일반고등학교 이제 진학하시잖아요. 네. 일반고면 거의 다 수시를 준비하게 될 텐데 그럼 수시에 제일 중요한 게 생기부고 근데 마지막 시간이 좀 집중도 힘들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좀 재밌게 좀 다루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좀 실전 개념을 많이 다뤄가지고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는 안기영이라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에 보면 사라지고 줄어들고 이게 생기부의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이 사라지고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양이 줄어든 만큼 더 컴팩트한 내용만 담아야겠죠. 그래서 더하고 빼는 비법을 설명드릴 것이고 그래서 당장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시를 2024년도라 하고 여러분들이 치를 입시를 2026학년도 입시라 하는데 그래서 2024부터 6까지는 다 똑같아요. 입시 경향이. 그래서 올해 바뀌는 것을 보면 미반영,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뉴스에서 영재학급이나 발령교육 같은 거 특목고에서 막 부풀린다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정부에서 그래서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동은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데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생급에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좋다고 너무 다 신청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시험은 똑같이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다 있는데 시험에서 금상을 받아도 금상인 거를 아무 데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금상 받는다고 그냥 좋아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거 효율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개인 봉사활동 내가 만약 의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봉사활동 했다는 거를 아무 데도 못 적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수학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사 동아리를 창설했어. 근데 그거를 아무 데도 못 적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나 봉사활동 이런 거는 특목고에서 주로 생기부를 부풀릴 때 많이 사용하는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도 다 막아놨다.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일반고는 5페이지 정도가 줄어들 거를 특목고 학생들은 10페이지 이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독서, 자기소개서 이게 다 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해도 독서 활동 자체를 못 적고 또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폐지가 돼가지고 대학에서는 생기부 하나만 딱 넣으면 합격, 불합격 딱 나오는 좀 더 편해진 입시를 이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500, 500, 500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년 전부터 시행된 건데 글자 수가 아까는 미반영이었고 있는 것들도 지금 글자 수가 다 축소가 돼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특이라는 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우리가 이제 물리를 1등급 받았어요. 그럼 물리를 잘하는 학생인 건 알지만 얘가 어떻게 공부해서 1등급 받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건데 예를 들어 이 학생은 평소에 성실히 노력하면 매일매일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혼자 남아 공부해서 1등급을 받아 타이의 모범이 됨 이런 게 이제 요게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발표 활동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손을 듦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750자일 때도 있다가 1000자일 때도 있다가 좀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다 500자다. 그래서 세특은 한 과목당 500자라는 걸 아시면 되고 두 번째 자율활동이 있어요. 이 자율활동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뇌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테드 강연으로 뇌과학 강연을 듣고 소감문을 썼어요. 그래서 한 학생은 이 강연을 듣고 소감문을 써서 제출함 이렇게 적혔고 한 학생은 소감문을 써서 제출했는데 강의 내용과 관련 없이 더 심화된 내용을 혼자 스스로 조사해서 가져와 보고서를 하나 냄 이런 식으로 더 부풀려서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쓰이고 싶어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자율활동을 하더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데 그 500자밖에 글씨가 안 되는데 그냥 소감문을 쓴 그냥 어디 강연에 참여함 이거는 글자 수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500자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진로와 관련 있는 활동을 내가 스스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우선순위를 두고 적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행특은 행동 발달 특성 상황인데 이거는
1학기 때 회장을 하고 2학기 때 부회장을 하고 1학기 때 1인 1약을 맡아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함. 이렇게 교실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이 보기에가 봉사심이 투철한지 아니면 이기적인지 이런 걸 적어주는 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대학 입시 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이기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좀 진학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규 동아리. 아까 개인 동아리는 내가 재밌어서 교사 동아리를 창설한다든지 이랬는데 그건 아까 미반영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규 동아리, 그냥 학교에 있는 뭐 과학 실험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곤충 채집 동아리 이런 거는 학교에 원래 있었다면 거기 들어가면 여기에 다 적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개인적인 내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없어요. 만약 물리 교사가 되고 싶은데 교사와 관련된 동아리는 없고 과학 동아리만 있어요. 그러면 생기부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물리 교사가 되고 싶은데 교사 동아리는 없다. 근데 정규 동아리에서는 다 같은 학생들한테 같은 커리큘럼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있으면은 과학 내용밖에 안 들어가고 교사 관련된 내용은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 내에서 어떤 시간을 마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동아리 친구들한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짐. 이름으로써 교육자의 자질을 갖추게 됨. 이런 식으로 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주어지더라도 이렇게 어느 상황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부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생기부에 제한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독서도 마구 넣을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남 3구라고 불리는 뭐 송파구 이런 데서 학교를 나왔는데 송파구 내에서 가장 생기부 장수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전교 2등이 생기부 장수가 20장대였는데 제가 40장대였거든요. 2배가 많았죠. 그 정도로 제가 좀 부풀리는 데는 좀 했었는데 근데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부풀려 주려 해도 많이 늘지가 않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뒤에 가시면 제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생기부가 이제는 기승전결이 있다면은 기와 결은 빼고 승전에서 조금 중요한 컴팩트한 부분만 빼서 적어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생기부 양과 질이 현재는 예전에 한 50%밖에 안 나온다. 아무리 써도.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평가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건 더하고 이제 안 중요한 건 뺄 수 있나.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과정 위주로 구체적으로 적당한 포장 능력을 갖추고 적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리학을 잘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적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은 물리학 1등급을 받고 평소에 성실함 이렇게 적어줬어요. 근데 1등급을 받은 거는 이미 내신 등급으로 나와 있고 성실하다는 거는 주관적이잖아요. 어떻게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성실하다. 그러니까 얘는 이 평가 요소에서 만점을 주자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 위주로 이 학생은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고 문제집을 스스로 자작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면서 1등급을 쟁취한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고 적당한 포장 능력 야자를 매일 하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3일 해놓고 선생님한테 매일 했다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좀 아부라는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데서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데 다들 암암리 하기 때문에 네,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적당한 밀당, 집단에서 눈에 띄죠. 이게 학생들이 모든 걸 다 생기부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생기부도 하나의 글이고 이 평가자가 좀 재밌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 놓으면 그냥 그게 자서전이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략할까 생략하면서 밀당하듯이 그래서 재밌는 부분만 넣을 수 있도록 내가 생활한 것 중에 그래도 500자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밀당이 필요하고 집단에서 눈에 띄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단에 있으면 좀 소극적이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손을 안 대면 내가 먼저 손을 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좀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땐 친하게 지내지만 성적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었어요. 제가 무조건 좋은 거 다 제가 다 독식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집단에 눈에 띄게 하면은 어차피 그 글로는
좋은 건 다 적히게 되거든요. 좋은 건 제가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때 교내대회가 40 몇 개였는데 그 중에 40개 정도 제가 다 혼자 다 탄 거라서 전교 2등이 대학 진학을 잘 못하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골고루 잘하거나 한 분야 들고 파거나.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사범대학 진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게 중요해서 골고루 모든 분야에서 좀 잘함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게 특히 적히면 좋은데 반대로 내가 어떤 특정한 과목에 뭐 생명공학부 가서 학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한 분야만 좀 더 특출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얘는 매일매일 야자실에서 영어를 많이 풀어가지고 영어 1등도 받고 매일매일 야자실에서 수학에서 수학 1등도 받고 하면 얘는 야자실에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했다는데 그럼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한 건지 그리고 입학 사정관님들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 과목에 좀 더 관심이 있어 보여. 이거를 은연중에 드러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다른 과목의 내용을 빼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과목이 조금 더 특출나다 이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게 앞선 컨설턴트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피성 수능을 경계하기. 그러니까 중요한 거 찾아내기. 그러니까 내가 내 성향이 논술이 맞는데 계속 내신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내신과 수능이 있는데 내신이 안 된다고 수능으로 도망가고 이런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내신이 안 되는데 수능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걸 경계해라.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할 땐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는 고1 때부터 다짐하고 들어간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알아볼 건데 이 예시는 좋은 예시예요. 이게 세특이나 진로 활동 이런데 이제 생기부에 딱 이렇게 적힐 때 이런 글로 적히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안 하고 어떤 책을 다시 학습하고 이런 영문 사이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과정이 딱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양 구조 상황을 설명했다 이게 아니고 예시로 그림을 그려서 직접 그려서 설명했다 이렇게 되고 실제로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선생님한테 이렇게 써달라고 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물리학 얘기잖아요. 물리학에 뛰어난 과학적 역량을 보여주면 이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근거를 다 대준 거예요. 근데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그냥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성적만 좋으면 어떻게 해주냐면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이건 써주고 발표도 했어요. 그리고 깊이 있는 공부하고 싶다고 열망을 보여줬어요. 이것까지 써주는데 빨간 글씨 하나도 안 써준단 말이에요. 이런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직접 챙겨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안 좋은 예시예요. 안 좋은 예시. 이렇게 적히면은 이거는 좀 학생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가져왔는데도 안 좋은 예시였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물리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리의 직관력이 뛰어나대요. 근데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잖아요. 이 글을 읽으면. 그럼 점수화를 시킬 수 없겠죠. 이해가 빠르대요. 이해가 빠른데 얼마나 빠른지 모르고. 그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 이게 원 주제가 남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건지 모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다. 이거 그냥 당연한 거죠. 자발적으로 다 만들어야죠. 어차피. 그리고 수준 높은 PPT. 왜 어떻게 수준이 높은지 모르고.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정확한 이해가 80% 이해한 건지 100% 이해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 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 직관력이 뛰어난 학생이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날 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은 거라서 이런 건 이제 생기부의 글자 수가 줄어든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글이겠죠. 그래서 실천하는 방법. 이 5가지는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기부 글자 수가 줄어들면서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는 어떤 진로로 가지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진로를 틀어서 좀 생기부를 작성해도 글자 수가 워낙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때만 어필을 해도 이 학생이 얼마나 이 진로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글자 수가 줄어들면서 1, 2, 3학년 다 똑같은 진로로 써도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진로를 설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과
과학 관련해서도 학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진로가 다양하잖아요. 그게 좀 힘들면 그냥 생명공학부에 뭐 학자로 해놓는다 아니면 교수로 해놓든지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라도 진로를 설정해두고 생기부를 지으셔야지 조금 더 방향성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가면 잠 줄인다는 얘기 많은데 잠 줄이기보다는 불필요한 뭐 유튜브 본다든지 롤을 한다든지 피파를 한다든지 이런 거 게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고 저도 스마트폰을 쓰긴 했지만 그 스마트폰 락 거는 기능이 있거든요. 앱 중에 하루에 15분만 스마트폰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 세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 좋은 이유가 이제 모를 때 바로 인터넷 검색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 검색할 때 하루 15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불편함을 한순간 생기분 영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아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한 번만 좀 부끄러움 참고 말하면은 이 기록물 자체가 평생 가는 건데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친구들 3년 뒤면 이거 그때 뭐 부끄러워했던 기억도 안 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참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마다 교무실 찾아갔어요. 선생님 같이 밥 먹어요 왜 이러고 그랬거든요. 밥 먹으면서 제가 생기부 어떻게 써나리라고 하면 좋을까 이런 거 다 토론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좀 교장 선생님하고 밥 계속 먹고 그랬거든요. 엄청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3년 동안 하나의 전쟁으로 봤어요. 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태권도 선수를 했기 때문에 이 중학교까지 생기부라는 걸 자체를 모르고 나중에 떼어보니까 산만한 학생이 도를 수 없어요.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는 생기부였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걸 이제 딱 안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 놓고 있으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일반고에서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이 서울에 있는 유명 고등학교하고 차이가 나서가 아니라 이런 거를 서울에 있는 학생들 다 아는데 이 지방 학생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생기부를 저는 하루 3끼라고 표현하거든요. 진로 방향성은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이게 있어야지 이제 밥을 먹겠죠. 입맛도 없는데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특이나 자율활동, 그러니까 글 적히는 거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밥 다 먹고 디저트. 그리고 내신이 그냥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 먹고 맨날 케이크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은 낮은데 내가 글만 잘 쓰려고 막 아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부를 하려면 그만큼의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해야지 아부를 할 수 있다. 내신은 막 9등급인데 생기부는 막 전교일등 생기부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MBTI도 유행하고 성향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뭐 계획적이고 누구는 무계획이고 누구는 공부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유형을 다 포괄해서 누구나 이 정도의 그 계획은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뭐 플래너, 예쁜 플래너 절대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A4용지 3개로 접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1년 동안 스케줄 계속 관리하고 그랬어요. 간단하게만 표현한 건데 행사 목록 적고 일정 적고 비고란에 뭐 내가 좀 목표로 하는 것들 적어놓으면 편할 것 같아서 그렇죠? 기말고사 특히 이런 거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만 아시면은 여러분도 좋은데요. 서울대가 뭐예요? 좀 더 좋은 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든 이렇게 적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생기부는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적어주는 사람이고 결국 학생이 만드는 게 생기부거든요. 누구든지 이 선생님한테 가장 아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학부모가 아니에요. 학부모가 아부하면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아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걸 예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컨설팅 갔더라도 일단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학생이 실천해야지. 부모님이 맨날 좋은 컨설팅 다 받고 와도 학생이 그거를 부끄럽다 안 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학생이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든 해보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